안녕하세요. 네, 본격적 행사 진행에 앞서서 오늘 출판기념회 식전 공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출판기념회를 맞이하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선배시민자원봉사단 중 안녕합참봉사단이 식전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안녕합참봉사단은 노래를 매개로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모여 지역사회의 안녕한 하루를 위해 노래하는 선배시민자원봉사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두의 우정과 사랑과 미래를 향해 축배를 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다고 합니다. 안녕합참봉사단의 우정노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젊으신 분들도 계시죠? 네, 저희 1세대와 2세대가 함께하는 봉사단입니다. 네, 궁금해하실까 미리 말씀드려요. 네, 너무 잘 부르시죠? 네, 저희 출판 기념식의 시작을 열어주신 안녕합창봉사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는 선배 시민의 길을 만든다 우성길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에선 우리는 선배 시민의 길을 만든다는 우성길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길은 선배 시민과 함께 디자인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라는 사명 아래 2012년부터 어르신과 직원들이 함께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센터로서 노인들이 시민이자 선배, 후배 시민과 공동체를 돌보는 실천 과정을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우성길 출판 기념회 이후 저자의 만남에서는 각 저자의 소개, 장별 소개, 저자 및 인터뷰 회원들과 오늘 참여하신 각 기관의 사회복지사 및 선배 시민분들과의 토크 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 기념회 및 저자의 만남 사회를 맡은 복지 3과 과장 이재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국민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판 기념회를 위해 참석하고 계신 많은 선배 시민 그리고 수행 기관의 기관장님, 실무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 걸어온 10년의 선배시민 실천과 가치를 담은 우성길 출판 기념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윤호종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보육자학과 유범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남양주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김종규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대전 동부행복한 어르신복지관 김명희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인천 미추홀 노인복지관 홍지영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송향숙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계룡시 노인복지관, 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 분포시 노인복지관, 증평군 노인복지관, 진천군 노인복지관, 마중물 선배시민 학회 등에서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이규현 가롤로 보로메오 회장 신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금암노인복지관 최재원 관장님께서는 축전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분이시죠? 네, 중원노인종합복지관 3대 관장님 김포 지역 자활 센터장님 고상진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외 우리는 선배시민의 길을 만든다 출판 기념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시민 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출판 기념회를 기념하여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신명희 관장님의 기념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신명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내 외빈분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시민 책을 내기로 작년에 이쯤 됐을 것 같아요. 3월 초중순에 같이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을 했을 때는 과연 책이 나올까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그 책을 집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배님들과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실천들을 했었는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직원들도 함께 인터뷰하고 참여하면서 그동안 여러 우리 직원들이 이 과정을 함께 했었기 때문에 또 책을 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결과물이 아니라 선배시민의 실천 과정이고 또 그 과정 안에서 이렇게 동료들과 선배님들과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통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한 번 더 우리 선배님께서 이렇게 신호를 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대로 저는 좀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과정이 조금은 초반에는 되게 어려움도 많았고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기쁘게 더 즐겁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과정 안에서 변함없이 함께해 준 우리 선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해 준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오늘도 좀 여러분이 계시는데 함께 마음 나눠주신 지역단체 그리고 또 관장님들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사실 현장에서 아무리 저희가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이거를 재해석해 주시고
또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슈퍼비전이 없었다면 이게 또 어려웠을 거거든요. 유범상 교수님과 이현수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책을 내고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우리 법인입니다.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법인을 제일 먼저 찾아갔었고요. 우리 회장 신부님 오늘 오셨는데 회장 신부님께서 정말 같이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 복지관에 처음 오셔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중원노인복지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배 시민의 실천을 의미 있고 기쁘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신명희 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이규현 가롤로 보로메오 회장 신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출판 기념회를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제가 이런 많은 분들 앞에서 축사를 해야 되는지를 몰랐고요. 그냥 인터뷰를 잠깐 하면 되는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저 축사가 되었습니다. 뭐 저로서는 네, 또 법인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는 오늘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신명희 관장님과 또 여기 직원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앞장서 나갈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정말 계획과 또 그런 실천과 노력을 이 책에 담아내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인의 여러분들은 자랑이고 또 법인의 자부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많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또 함께 아마 이 책을 함께 읽어보셨을 텐데 생각을 전환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전환하고 나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것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 이 책을 출판하기까지는 더더욱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의 것을, 우리의 노력을 함께 나눈다는 것도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관장님과 또 직원분들 모두가 정말 엄청난, 정말 사회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어깨가 올라가고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 책이 있기까지 고생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실천하고 노력해왔던 많은 것들이 책으로 꽃피워서 그 꽃이 많은 분들에게 기쁨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회장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윤호종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70만) 선배 시민과 함께 시대를 견인하는 리더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윤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8대는 더불어 행복한 선진노인복지의 리더라고 했는데요. 제9대 회장이 3월 1일부터 되면서부터 70만 선배 시민과 함께 시대를 견인하는 리더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시대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동물과 사람 사이에 있는 제3의 종족으로 취급받는, 동물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식물도 아닌 그런 종족으로 취급받는 그런 것들에 대한 슬픔, 그리고 걱정, 고민,
그런 것들을 끌어안으면서 처절하게 고민했던 날들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개무량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품격 있는 노인으로 늙어갈 수 있도록 이곳이 전초기지가 되어서 많은 싸움들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고상진 관장님 비롯해서 거기엔 또 마증물과 또 유범상 교수님, 신명희 관장님, 무엇보다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중원노인복지원의 선배 시민 여러분. 이 땅이 어느 곳입니까? 저도 성남에 살았는데요. 굉장히 열악한 곳 중에 한 곳이었죠. 바로 앞에 장화가 없으면 못 다닐 곳이었잖아요. 이곳이. 이곳에서 꽃이 피어났다는 것이죠. 그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 애써주시고 공부해주시고 잠 덜 자시고 고민했던 그 내용들이 이곳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초기지가 아니라 선배 시민의 길을 만드는 본부가 되어서 더 많은 곳으로 이 운동이 펼쳐나가서 품격 있는 선배 시민, 당당한 선배 시민, 그리고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존중받을 만한 나이든 시민으로 늙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터킹 목사님이 꿈이 있다고 연설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경기도 조례를, 선배 시민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 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서히 작업하고 있는데요. 작업뿐만 아니라 저도 종교인이거든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공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아래 누구다 다 귀하다는 일들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동지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포 지역자활 고상진 센터장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네요. 예. 먼저 우리 선배님들 오랜만에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2019년도에 이 중원노인복지관, 그러니까 2012년서부터 19년까지 있었는데요. 보니까 역대 기관장 중에 제일 오래 있었더라고요, 중원노인복지관에. 근데 2012년도에 처음 여기 올 때가 기억이 나요. 3월 2일이었는데 그날 이렇게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제가 집이 인천이다 보니까 넘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제가 그동안 만났던 노인들은 사실은 너무 무기력하고 또 한 분 한 분이 상당히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들을 사시는 무슨 모습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짠한 마음도 있었고 내 노년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년이 당당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이제 선배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원노인복지관에 가면 선배 시민을 한번 해보자.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원노인복지관에서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노년이 정말 당당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게 사회적 역할이다. 역할 상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는 정서적인 어려움, 질병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람이 의미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힘들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 노년이 사회적 역할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공동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 역할들을 만들어주는 복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유범상 교수님이나 우리 마중물의 동료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처음 이 강좌를 시작할 때 저항이 많았죠. 직원들도 잘 이해 못했었고 또 우리 선배님들도 강의 중간에 이제 이거 이상한 교육 아니야 이러면서 뛰쳐나가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근데 지나고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제목이 지금 책 제목이 보시면 우리는 선배 시민의 길을 만든다잖아요. 여기에 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2012년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이렇게 오늘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선배님들이 그동안 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만들어 오셨던 그 길들이 하나하나가 이 책들 속에 다 담겨 있었고요. 보면서 제가 여러 번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던 우리 신명희 관장님하고 또 우리 직원들 그리고 함께 해주셨던 우리 중원노인복지관의 선배님들 모두 너무 자랑스럽고요.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중원노인복지관은 사회과학의 실험실이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이정표가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저 혼자 꿨던 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꾸었고 지금도 함께 꾸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명희 관장님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사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고상진 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진천군 노인복지관 서남의 1대 회장님이시죠? 네, 민형수 회장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천 노인복지관 서남의 회원 민형수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하도 기쁜 소식이 있어서 찾아왔더니 뜻밖의 또 이렇게 말을 시키네요. 사실 전 아무 준비 없이 왔는데 관장님께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거 올랐습니다만 드릴 말씀 없고 우리 선배 시민들이 그동안 2015년부터 지금 꾸준히 노력들 많이 해오셔서 각 지역마다 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반갑고요. 직원분들하고 또 서남의 선배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귀한 책을 만드셨는데 저희는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라고 배웠는데 여기 왔더니 우선길을 만드셨네요. 우선길이 확 트였으니까 중원복지관 선배 시민들은 앞으로 그 길을 천천히 용감하게 걸으실 일만 남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많은 분들 뵙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에 거의 다 시선이 같은 곳에 집중되고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같은 생각, 같은 시선을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노인들이 좀 더 당당하고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저희 출판 기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출판은 선배님들의 실천이 지난 10년간 함께 해왔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선배님들을 대표하여 조규서 선배님과 유용수 선배님의 답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서 선배님의 답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낯익은 얼굴도 있고 또 경기도 지회장님 또 유원상 교수님
또 특히 제가 선배 시민 공부를 하게 이끌어 주신 고상진 관장님을 배우니까 너무나도 감개가 무량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원노인복지관 선배 시민 제1기 졸업생 조규섭입니다. 선배 시민의 산실인 중원노인복지관에서 우리는 선배 시민의 길을 만들다는 책자를 발간하여 이것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내빈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배 시민을 만나기 전 평범한 노인이었고 보잘것없는 노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배 시민을 접하면서 저의 지난 모든 가치가 새롭게 변모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고 돌봄을 도와주는 주체의 이상을 실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노인입니다. 선배 시민의 가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까지 근 10여 년이 흘렀는데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남시 중원복지관에서 시작한 선배 시민대학이 모토가 되어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확장된 선배 시민의 모습을 볼 적에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나의 이상이 실현되는 듯 했습니다. 한때는 함께할 동기와 지원이 부족하여 2, 3년 중단된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당시 우리의 공간에서 선배 시민을 학습하고 후배 시민과 공동체를 위한 실천 활동을 끊임없이 진행하였기에 지금 여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중원노인복지관은 관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 전 이용자까지 선배 시민화 되어가고 있고 또 선배 시민이 어느 곳보다도 충실히 자리 잡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녹여낼 수 있는 상상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선배, 이를 잘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들은 꼰대가 아닌 꽃대로 되는 그날까지 전국의 노인들이 공동체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선배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길을 걸어갔으면 합니다.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토론 문화를 선배 시민은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이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동의 길을 갈 수 있는 선배 시민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멀리에서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조규석 선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용숙 선배님의 답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동아리 유용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노인으로 복지관에 온 지 10년이 됐어요. 그동안에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변화가 있고 그것은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주신 복지사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가 무슨 견학도 많이 다녔고 또 상도 여러 번 타봤어요. 이것은 오직 그분들의 열정. 그래서 우리는 따라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배 시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가 후배 시민들에게 마중물이 돼서 정말 모범이 되고 우리 복지관이 어디든지 가면 자랑할 수 있게 거듭날 수 있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유용숙 선배님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성길 출판 과정을 담은 제작 일지 상영이 있겠습니다. 집필을 준비하는 과정 속 저자들의 다양한 고민 그리고 실천 모습을 짧게나마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회의, 출판을 위한 교육, 분야별 원고 작성 등 약 1년여 만에 과정 끝에 나온 영상이거든요. 책과 영상이 나왔으니까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처럼 출판과 함께 저자 및 선배님들은 선배 시민의 이상을 일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선배 시민의 의미 있는 실천을 위해 직원 및 선배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빈 및 저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케이크 커팅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첫 번째 작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출판이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10년간의 선배시민 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배님들 및 직원들의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모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커팅 전에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정면 카메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웃어주세요. 네. 많이 힘드실 텐데 바로 커팅식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한 모든 선배님들 활동 응원하며 다 함께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커팅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커팅에 참여한 내빈 및 저자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의 시작과 함께 선배님들의 활동을 지속 응원하며 출판이 있기까지 함께해 주신 선배 시민 및 후배 시민분들, 그리고 지역 사회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출판을 여러분들의 노력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이어서 저자의 만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자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네, 저희 총 9분이신데 저자분들께서는 이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요, 저희 바로 저자의 만남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분들 소개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저자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죠. 네, 유범상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박희진 부장님입니다. 네, 서재순 팀장님이십니다. 신명희 관장님이십니다. 신은정 대리님이십니다. 전수희 과장님이십니다. 네, 조수경 과장님이십니다. 최유진 팀장님이십니다. 네, 홍세희 대리님입니다. 네, 이렇게 9분들이 저자로 참여해 주셨고요. 좋은 책 내주시는 이 9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우리는 선배 시민의 길을 만든다의 장별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저자분들의 장별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범상 교수님께서 1장 민주주의 실험실과 시민의 탄생에 대해 짧은 기조강연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범상입니다. 저는 이 책에 프롤로그, 1장, 에필로그를 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여기 실질적인 저자는 여기 계시고 저는 이제 저자들의 조력자다, 매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토론하고 그런데 참여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관점이나 이런 걸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허락받기를 한 10분 정도 얘기하는 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지하방에서 새 모녀가 홍수로 인해서 불어난 물로 인해서 참사를 당했잖아요. 그랬는데 참사를 당해가지고 저희 사회복지는 뭘 하냐 하면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사회복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재난은 늘 약자만 쫓아다닌다. 재난은 늘 약자만 쫓아다닌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는 굉장히 평등하게 도처에서 오지만 피해를 입는 것은 늘 약자였거든요. 왜냐하면 강자들은 아파트 또 내지는 좋은 지대 또는 다양한 이제 방어 장치가 있는데 약자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재난은 늘 약자만 쫓아다닌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재난 불평등 그러거든요. 재난 불평등.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사회복지는 재난의 뒤를 쫓아가갖고 그 약자를 만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약자죠. 근데 약자한테 바로 도움을 안 줘요. 왜 바로 도움을 안 주냐면 정말 이 약자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야 돼요. 이게 우리 지금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조사하는지 아세요? 뭐도 조사하냐면 의무부양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자식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또 따져 물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최약자를 골라내요. 재난은 약자를 쫓아다니지만 사회복지는 최약자를 쫓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벽지 발라주고 쌀 같은 거 갖다 주고 이렇게 이제 해주거든요. 근데 그 약자들 중에서 저항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나는 도움을 못 받냐? 그 다음에 또 최약자들 중에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밖에 안 주냐? 그래서 사회복지는 어떠냐면 최약자를 쫓아가고 최약자들이랑 싸워요. 지금 이것이 한국의 현재 사회복지다. 저는 이제 보는 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도에 또 홍수가 나요.
그럼 사회복지는 또 어떻게 돼요? 최약자를 쫓아가서 도와주면서 싸워요. 그 다음에 또 나요. 그럼 쫓아가서 또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사회복지는 최약자를 가서 도와주는 걸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걸까? 아니면 상처의 원인을 치료해 주는 걸까? 이게 제 질문인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는 서구의 어느 나라도 반지하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지하방이라는 것이 없다라면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최약자를 반창고를 붙여주는 과정들 속에서 계속 무한반복되고 사회복지사들은 지쳐가는 건가요? 그래서 원인은 홍수고 근데 그 반지하방이고 그리고 원인의 원인은 그 반지하방을 막으려고 했던 시민들이 요구가 있었다면 정부가 정책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건가요? 그래서 원인은 반지하방이지만 원인의 원인은 시민들의 목소리거든요. 시민들이 그런 요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약자들한테 상처를 치료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는 약자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걸까? 상처의 원인을 치료해 주는 걸까? 이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상처가 아니라 상처의 원인을 치료해 줘야 된다. 단순히 빵이나 주고 벽지나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권리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시민들이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야 된다. 시민력을 가져야 된다. 이게 주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무한반복 불쌍한 사람을 도왔거든요. 근데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짧은 글 하나 쓴 게 있거든요.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누구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희생양이 된다. 도와준 사람은 미담의 주인공이 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가족도 없어? 어떻게 살았길래 저래? 비난의 대상이 되거든요.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누구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희생양이 된다. 그런데 아는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그냥 사람이다. 자, 이런 글을 썼거든요. 사회복지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걸까?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일까? 이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노인 쪽으로 돌아와 볼게요. 노인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불쌍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된 분들도 많고 질병의 문제, 우정의 문제, 왜냐하면 가족들 간에 또는 세대 갈등들이 있고 우정의 문제, 인정의 문제, 늙었으면 죽어야지 사회적인 짐이야.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 우정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인정의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 하면 클라이언트 그래요. 클라이언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들한테 빵을 주고 벽지 주고 연탄 주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사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돌보는 주체가 되고 노인은 돌봄의 대상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문제의 원인은 반지하방이었어. 문제의 원인은 불평등이었어. 문제의 원인은 저들이 시민인데 시민으로서 최소한 질병이 생기거나 늙음, 노년이 되거나 장애가 되거나 실업이 되더라도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보장을 해줄 권리가 있어요.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행복할 권리고 인간답게 살 권리야.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그것을 해줘야 되고 공동체가 그것을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같이 해야 돼. 노인은 더 이상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시티즌, 시민이야. 관점이 달라졌거든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 일들을 누가 하냐면 노인 스스로가 해요. 내가 권리의 주체구나. 그리고 시민들은 그것을 요구할 권리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권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그럼 누구랑 목소리를 내요? 사회복지사들이랑 내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도 똑같은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클라이언트와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사 관계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시민으로서 공동체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하는 존재구나. 이제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이 뭐로 만나냐면 시민으로 만나요. 시민들은 권리와 시민의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존재구나. 이렇게 된다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저에게 이상이었었어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근데 제가 영국에서 봤었을 때, 영국의 노인들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내가 직장에 다닐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어.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됐거든.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근데 이제는 뭐 하는 줄 알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 일이 뭔데요? 이제는 내가 공동체에 나가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일을 해. 왜냐하면 나는 이제 연금이라든가 국가가 노년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빵의 문제를 시민권으로 보장해 주니까 나는 이제 지역사회를 일하게 된 건가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것은 생존을 위한 노동을 했고 후반부는 실존을 위한 인간의 존재를 묻는 실존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배 시민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그동안의 행위들은 뭐냐면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제가 갖고 있던 그 이상은 뭐냐면 노인들이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후배 시민과 함께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 이게 이상이거든요. 그것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라든가 어르신들을 뵙거나 사회복지사들을 만나면서 상상했거든요. 이게 상상상이거든요. 상상상인데 우리 학과의 어떤 교수가 그걸 얘기를 듣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상상은 술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상인데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상상이었어요. 상상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그건 공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상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상이 일상이 되도록 현실이 되도록 마을에서 실천해야 되겠다. 이게 상상마실이거든요. 상상마실. 근데 제 또 동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술상이 일상이 되도록 마을에서 실컷 마시라는 얘기를 했는데 상상마실인데 그런 제 동료 교수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상상마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가요. 그게 어디에 나타났냐면 중원노인복지관에 나타났거든요. 그 중원노인복지관에 여기 계신 이제 저자님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저자는 아니지만 중원노인복지관에 있는 또 다른 동료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어르신들 아까 조규섭 어르신도 그렇고 다들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예전에는 돌봄의 대상이었고 클라이언트로 복지관에 왔고 난 그냥 내 개인 취미나 건강이나 챙기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여기 와서 지역 공동체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내가 이제 시민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지역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건가요?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든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상상이 상상마실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제 플로로그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상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하고 우리 사회복지사들, 그 다음에 저자들이 이상이 일상으로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상상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책의 이제 프롤로그거든요. 제가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에필로그를 잠깐 읽어보면 제가 10분이 됐는지 어떻는지는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들으시고 아직까지는 큰 동요가 없기 때문에 한 1, 2분 더 쓰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뭐라고 써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54페이지에 혹시 책을 혹시라도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가시는 길이라도 구매해서 254페이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아까 그 축사를 하시는 우리 회장 신부님도 그렇고 우리 경로협의 회장님도 그렇고 책사라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이게 좀 왜 오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아니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셔야지 저자들한테 하다 못해. 저자들이 그 얼마 안 되는 저 출판 이 저작권 줘 가지고 복지관에다 쓰겠지 어디다 쓰겠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선배시민운동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상상이었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이러한 이상을 일상으로 만들었다. 이곳에서 직원들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습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선배 시민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 나타났다. 민주주의가 풀뿌리에서 돋아난 사례이다. 이런 점에서 중원노인복지관은 민주주의의 실험실이다. 이제 누구나 다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의 자기 통치, 시민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실험실이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이 저한테는 더 중요한데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쓸 정도로 제가 흥분하는 것일까? 민주주의 원리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그리고 선배 시민 학산의 씨앗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의 씨앗이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흥분했냐면 오늘 여기 계신 관장님도 쫙 와 계시거든요. 아까 민영수 회장님도 진천군에도 와 계시고 또 다양한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들이 와 계시거든요. 제가 흥분한 것은 뭐냐면 겨우 중원노인복지관 하나를 가지고 네가 그것이 현실이 됐다고 얘기해 이랬었을 때 아니야. 이거는 씨앗에 불과할 뿐이야. 이제서부터 우리 아까 경로협 회장님의 아주 과격한 말투로 하게 되면 들불이 돼서 전국으로 번질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기 때문이거든요.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민주주의는 그냥 거저 주어지지 않거든요.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그 과정을 머금고 있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실천이 도처에 전파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이 책이 시작되었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실험이 하나의 사례로 고립된 섬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책을 써봤지만 발로 쓴 책이다. 현장에서 실천으로 쓴 책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현장을 담은 책이다. 여기 보면 50 몇 명의 인터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계신 선배 시민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내 인터뷰가 담겨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책은 잘 없거든요. 이런 책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철학이 담긴 책이다. 대개는 보고서에서 가지고 그런 어떤 순서라든가 이런 일정이 담겼지만 이것은 철학을 담은 선배 시민이라는 철학을 담은 책이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늙거나 병들거나 실업이 있거나 장애가 되거나 모든 사람들이 보통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세상, 특히 선배 시민은 나이 든 보통 사람으로 실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시민들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사례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은 먼저 온 미래를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저자분들이 처음 글을 쓰면서 고민하고 그다음에 그 바쁜 와중에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그래서 아마 어쩌면 돌아서 갖고 상당히 눈물도 흘렸을 테고 또 저자들 이면에 누가 있냐면 가족들이 있거든요. 저 뒤에 아마 가족들이 오셨을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이 책은 우리 모두의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로 내가 썼느냐 안 썼느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이고 먼저 온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축하하고 그리고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그리고 누구나 다 행복할 권리가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놀랍게도 10분 만에 이 중요한 얘기를 함축적으로 해주신 유원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수희 과장님께서 2장 선배 시민을 만나러 가기까지의 고민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원노인 종합복지관의 운영지원 과장 전수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장을 먼저 발표하기에 앞서서 저희 중원노인 종합복지관 이제 선배시민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배시민에 대한 이제 학습을 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의미와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중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군가와도 다 같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결과들을 거의 보면 이제 사례집이나 아니면 뭐 백서 이런 것들로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런 사례집이나 백서 같은 거를 보면은 거의 이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만 이제 거의 쉽게 접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거의 접해 보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 사례집 같은 거 발간되고 난 다음에는 이걸 사실 이렇게 꺼내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쉽게 꺼내볼 수 있고 이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저희 중원에서는 늘 고민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관장님께서 사례집이나 이런 백서 말고 웹툰 만드는 거 어때? 했었을 때 제가 가슴이 철렁했었어요. 웹툰이요? 웹툰을 어떻게 만들죠? 저희 건강동아리에서 건강동아리에 있는 그런 실천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 어르신들이 예전에 내 건강을 돌봤던 그런 나 자신의 건강을 돌봤던 그런 건강 모임에서 공동체 건강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 건강 지킴이가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그 웹툰으로 한번 만들었었어요. 작년 중순쯤 아니죠, 3월이죠. 작년 초에 재작년에 그 웹툰을 만들었었고 작년쯤에 관장님께서 우리 대중서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대중서요? 제가 대중서가 뭐죠? 대중서가 서점에서 판매하는 그런 책을 대중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했더니 대중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대중서 해서 급하게 TF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 TF팀을 꾸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기는 했어요. 이런 사례집에 우리 기관만 보는 그런 사례집보다는 우리의 그런 실천 사례들을 누군가와 다 함께 이런 과정들을 같이 함께 하고, 사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고군분투하는 사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그 내용들 많이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로 담아보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대중서를 먼저 발간을 하게 됐다는 거 앞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저와 저기 계시는 이제 서재순 팀장님이랑 둘이서 같이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일단 중원에 대한 그런 현장의 모습이랑 그다음에 선배 시민 가치를 만나기 전에 중원에서 이제 진행했던 그런 사업,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고민들과 이제 과정들을 좀 담아 보았었는데요. 네, 일단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성남시 3개구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이제 모란이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란은 상가랑 그다음에 주택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 처음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언제나 오시면 아니 여기에 왜 복지관이 이런 곳에 복지관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담아 보았는데요. 일단 이 장의 1절은 그런 중원의 이제 모습이랑 더불어서 노인에 대한 그런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사람들은 이제 노인을 힘없고 이제 돌봄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만, 복지관을 방문하는 그런 노인들은, 우리 복지관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기차고 그런 열정적인 모습으로 활동을 하시는데요.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노인의 인식을 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했던 내용들이 일단 우선 이 장의 1절에 담겨져 있고요. 2절은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방향성 고민에 대한 과정으로 진행했던 저희 열린중원문화광장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지금이랑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예전 처음에 있었던 그런 열린중원문화광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열린중원문화광장에 지금 저기 의자 이렇게 쭉 놔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전에는 저기 노숙인들이 같이 술을 먹기도 하고 저 의자에 누워서 잠을 자기도 했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 좋은 공간을 좀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진행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공감이 많이 가실 거예요. 이 책을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되게 힘들게 노력을 하고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열정과 그다음에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현실성 있게 담아내기 위해서 제일 많이 노력했던 그런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3절은 저희 복지관 3대 관장님이신 저희 고상진 관장님의 제안으로 저희가 인권다방을 만들었어요. 인권다방이라고 하는 동아리가 그 중간관리자 사회복지에 대한 그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학습 동아리로 해서 만들어진 동아리인데요. 이 학습 동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진행을 했던 그런 열린중앙문화광장 사업이 지역이 아닌 이제 복지관 광장에서 멈추었던 그런 이유, 그리고 2m 높이까지 뛸 수 있는 그런 벼룩이 이제 컵에 갇히게 되면 컵의 높이까지밖에 이제 뛸 수 없었음을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현실로 마주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현실로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노인복지관이 아닌 이제 그런 커뮤니티 센터를 꿈꿔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내용들로 주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 읽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이 장이 조금 재밌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네, 열심히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홍세희 대리님께서 3장 선배 시민을 향한 도전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선배시민지원팀 홍세희 대리입니다. 3장은 저희 선배시민 실천을 담은 장인데요. 단순한 선배시민 소개가 아닌 선배시민을 접하기 전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열심히 담고자 저희 박희진 부장님, 그리고 최유진 팀장님, 신은정 대리님, 제가 열심히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선배시민을 접하기 전에는 케어하기 바빴고 케어만이 답인 줄 알았습니다. 이에 지쳐만 가는 우리들은 돌봄이 아닌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선포 사진을 보면 2017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노인복지관의 새로운 역할을 선포하였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선배시민을 접했을 때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선배시민을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고 한 부서가 그리고 담당자가 그 선배시민 사업을 진행하면서 선배시민과 노인복지관 업무는 좀 별개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멈추지 않고 관점을 넓히기 위해 조금씩 선배시민을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선배시민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담아야 할 가치이자 철학임을 깨달아 현재는 노인복지관 6대 사업에 녹여내려고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들께서는 시민권을 만나 동료들 그리고 후배 시민과 함께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자면 일단 시니어 바리스타로 일자리 창출로 오셨던 분들께서는 이런 경쟁사회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후배 시민을 음료를 나눠주면서 응원하는 캠페인 힘내라 청춘들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왔던 건강 동아리는 이제 우리 공동체 후배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만의 그런 자조 모임이 아니라 1세대, 2세대, 3세대 후배 시민, 색삭 시민과 함께 하면서 그런 토론하는 장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책에는 저희 지금 19개 선배 시민 동아리가 나오지만 금년도에 헬렌 공방이 새롭게 조직화되면서 현재는 20개 선배 시민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봉사단 활동에서 저희는 그치는 것이 아닌 선배 시민, 저희 중원노인 선배시민위원회를 조직화하여서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로 나아가 선배시민을 향한 도전은 계속된다는 내용으로 3장은 마무리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수경 과장님께서 사장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 발표를 맡은 중원노인 종합복지관 조수경입니다. 네, 사장은 저와 전수희 과장, 홍태희 대리가 작성을 했고요. 사장에서는 선배 시민론을 만나고 변화된 선배 시민, 직원, 후배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장이 다 재밌는데 사장이 특히 재밌고 읽기가 쉬워요. 네. 먼저 책의 1절은 선배 시민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노인복지관의 회원으로 등록되는 어르신 노인들은 젊은 시절 가족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후 남은 생은 나를 돌보고자 아니면은 이제 취미 생활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고자 복지관에 방문하십니다. 그러던 노인분들은 복지관에서 선배시민대학을 통해 선배시민론을 접하고 동료들, 후배들과 광장에서 토론하고 학습하면서 시민권을 권리로서 보장받고자 공동체를 돌보는 실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 선배시민은 자랑스럽고 건강한 공동체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선배시민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더욱더 모범적인 선배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우리 복지관 직원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선배시민을 알기 전에는 노인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문제와 욕구를 가진 노인들을 돌보고 욕구를 해결해주는 케어러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직원 교육과 학습 동아리 등을 통해서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선배 시민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며 어렵지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그리고 어르신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이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사회복지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사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생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후배 시민들을 만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후배 시민들은 복지관에서 함께 활동하기 전에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고정관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은 꼰대라고 생각했고, 노인복지관이 지역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청년들이 많았고, 노인들이 가는 곳은 요양원, 요양시설이라는 것에서 이제 생각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런 후배 시민들은 복지관에서 토론하는 동료이자 인생의 시민 선배들을 만나고 함께 활동하면서 노인이 도움을 필요로만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선배 시민들이 내 인생의 멘토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배 시민들은 세대의 벽을 넘어서 똑같은 시민으로 선배 시민들과 함께 하길 바라고 있었고, 이제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장은 많은 분들의 인터뷰와 함께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은정 대리님께서 오자 케어센터에서 커뮤니티 센터로에 대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장 케어센터에서 커뮤니티 센터로 발표를 맡게 된 건강생활지원팀 신은정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저희 오장에서는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케어센터에서 커뮤니티 센터로 변화되는 과정을 담았고요. 저희 신명희 관장님 그리고 서재순 팀장님과 같이 함께 집필을 하였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선배시민 가치가 10년 이상 오래되었죠. 근데 저희가 선배시민이라는 가치가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였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었지? 되게 갈등과 고민이 많았어요. 사진을 보시다시피 외로운 섬처럼 누군가에게는 사업으로도 버겁게도 오는 그런 짐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었고, 가치로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들을 같이 우리는 속도보다는 방향을 한번 재정립해보자
라고 해서 전 직원 같이 함께 미션 비전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미션 비전 재정립을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진행 과정에서는 우리 사회복지사와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치에 대해서 물어가는 과정을 같이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서 우리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사업이 아닌 철학으로 좀 방향을 정립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미션 비전 이 결과물이 도출되었습니다. 선배시민 가치가 굉장히 좋죠. 사회복지사로서도 되게 좋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자원 연계, 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 선배 시민을 모집해서 상담해서 사업을 꾸려가야 되고 결국에는 지향을 가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업으로 다시 또 바라보게 되었고 이게 되게 혼자서는 먹먹하고 힘들었어요. 그럼 이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극복의 과정은 저희 복지관 내에 학습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집을 그림을 표현을 했고요. 인권다방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분들 학습 동아리, 그 다음에 목욕클럽 같은 경우에는 관장님 중간관리자, 그 다음에 너목돌 상상상 마리다는 평직원 학습 동아리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학습 동아리는 학습 지향이 아니고요. 저희가 영화나 영상을 매개로 세상 읽기를 좀 시작을 했었어요. 단순하게 지식을 이제 쌓는 활동이 아니라 나의 관계에서, 우리 삶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치를 함께 녹여내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선배 시민을 5가지로 좀 받아들이는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건 실제로 직원분들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100% 동의할 수는 없어도 인정하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라며 생각의 참신함에 감탄할 줄 알게 되었어요. 생각의 차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걸로 받아들였고요. 영상을 보든 책을 읽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이 새로웠던 것 같아요. 딱딱하고 업무적인 회의 형식이 아니라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힐링하자는 생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를 좀 재미로 받아들이는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혼자 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게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을 얻는 수학의 기쁨도 얻을 수 있었고요. 처음에는 선배시민이란 말로 그냥 공동체를 돈보는 선배시민이라는 텍스트로만 외웠었어요. 근데 이런 학습 동아리를 통해서 선배시민이라는 다양한 갈래가 있고 그것들을 조금씩 제 안에서 체화할 수 있는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눔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의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이 온전하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받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로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선배시민의 역사가 지금 있기까지는 관점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실천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실천 변화도 노인에서 선배시민으로 그리고 서비스 제공하기 바빴던 사회복지사가 의미를 묻는 교육가로서의 역할 변화와 함께 더 큰 의미로는 우리 사회복지 노인복지 기관이 단순히 문화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런 돌봄을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도 지역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후배 시민과 선배 시민, 사회복지사와 함께 마을로 나가서 의미를 묻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의 역할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커뮤니티 센터로 도약하기 위해서 변화를 도전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저자분께서 자리해 주셨기에 저자별로 집필하시면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분들 한 분 한 분 집필 소감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유진 팀장님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저자의 만남에 와주신 거를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 집필하는 과정이 아까 영상과 지금 PPT 자료도 보시다시피 좀 과정이 길긴 길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될지 안 될지 많은 고민들도 많이 했었고 저희 안에서 회의하면서 우리 그때 그랬지라는 기억을 회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저희한테도 되게 큰 보람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선배님들이랑 같이 했던 이런 토론의 과정들이 처음에도 선배님들도 이해하실 텐데 토론하는 게 저희
어려웠고 선배님들도 쉽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렵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셨었는데 이게 과정이 차츰차츰 이루어져 나가니까 선배님들이랑 저희랑 조금 원활하게 소통도 됐고 선배님들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 그리고 저희가 선배님들께 조금 바라는 점도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여 년간 저희가 선배시민 사업을 하면서 저희 또한 선배님이랑 활동하면서 배운 점도 많고요. 선배님들도 많은 느낀 점도 많으실 텐데 이 과정 그대로 저희가 잘 담아서 다른 넓은 곳에서도 하실 수 있는 영향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은 활동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재순 사회복지사입니다. 선배 시민이 가치를 만나기 전에 저는 단순한 서비스 전달자인 사회복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 많지 않았는데요. 선배 시민을 만나고 나서 어르신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일상,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깨달음을 이 책 작업을 통해서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선배 시민의 운동, 이 가치를 접목하는 것은 아직도 저한테 어렵고 저희 중원에도 어려운 일입니다. 10년 동안 적용했지만 선배 시민 가치를 이 사업에까지 어떻게 녹이지? 라고 고민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고 뭐 좌절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는데 아까 교수님과 저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이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잘했다, 읽어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의 노력과 함께할 동료들로 함께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장 저자 박희진 부장입니다. 네, 저는 아마 중원에서 여기 관리자들 중에 가장 중원에서 일한 경력이 가장 짧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집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격스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중원을 좀 더 바라보게 되었고 또 직원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그래서 중원을 좀 더 사랑하고 직원들을 좀 더 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저도 이제 22년 차인데요. 22년 차를 되면서 수많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회복지 실천 서비스들을 제공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실천 기술을 가지고. 근데 매번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마다 다 끝나고 나면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이렇게 쥐어지는 게 없는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매번 사업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아마 저희가 관점이 조금 저희의 사회복지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것들을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좀 깨닫게 되었고 이런 관점과 철학이 달라지니까 제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의 역할도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지금은 이 선배시민 사업을 녹여내는 과정이 모두가 동의하거나 아니면 모두가 즐거워하면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동료들이 늘었고 또 같이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 과정들을 이제 유관 기관들 오늘 오신 기관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선배 시민 사업을 같이 하는 동료로 동료로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떨리는데 사실 왜 떨리냐면요. 제가 저희 엄마가 오셨어요. 그래서 네. 네. 갑자기 왜 눈물이 날까요? 네. 박영자님 저희 엄마신데요. 제가 저희 엄마를 보면서 노인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희 엄마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조금 더 사실 딸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딸이 다니는 직장에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감격스럽고 저희 엄마가 지금 돌봄을 저희 막내 아들을 계속 돌보고 계신데, 저희 엄마도 이렇게 노인복지관에서 우리 어르신들처럼, 우리 선배님들처럼 공동체를 돌보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동료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부장 너무 제가 옆에서 네. 네. 저도 오늘 부장님 엄마 뵙고 너무 반가웠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정말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선배 시민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했었는지를 사실 알았거든요. 그 선배 시민을 통해서 내가 노인을 정말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노인으로 바라봤었다라는 그런 반성들을 많이 했고, 선배시민 실천을 통해서 어느 순간 노인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한 분 한 분 한 사람으로 보였고, 같이 토론하는 동료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같은 시민이라는 거 안에서 어느 순간 우리 어르신들이 멋있어 보였어요. 아, 정말 저런 생각도 하시구나. 이렇게 같이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연대의 힘을 함께 가질 수 있다라는 거에 너무 멋있기 시작했는데, 제가 요즘에 우리 직원들하고 학습동아리 하면서 직원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아, 저 친구가 저런 생각을 했었나?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제 생각이 확장되고 제 부족함들이 사실 드러나지만 또 한편 그러면서 제가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배 시민이 왜 확산돼야 돼? 라고 했었을 때 정말 우리가 노인을 한 인간으로 바라봤었나라는 그 질문들을 제 스스로 다시 했었고, 또 하나는 노인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빵과 장미, 우리는 오랫동안 빵만 얘기했었는데 정말 노인에 필요한 건 장미인데 우리가 그들의 빵과 장미를 위해서 얼마나 현장에서 고민하고 분투했었나. 근데 선배 시민은 어찌 보면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들 모두를 위한 빵과 장미를 위한 그런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라는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 있는 어떤 과정들이 이렇게 책으로 담겨지면서 저는 어느 순간 사실 지금 이제 이 콩깍지를 못 벗길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너무 멋있어 보이는, 또 직원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이 콩깍지가 중원에 있는 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임하면서 이 책은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책들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가치와 철학이 담겨진 책이다 보니까 제가 책을 쓰면서도 무수한 기술이나 그런 법은 배웠어도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과 철학을 배울 수 있었던 거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같이 선배님들과 그리고 동료들과 그 기관에서 학습동아리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처음에는 노인을 좀 선배 시민으로 변해야겠다,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같이 저도 공부를 하면서 내 자신도 좀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에 대한 좀 변화도 있었고, 제 삶에 대한 지향점도 좀 가치를 좀 녹여내서 살아야겠다라는 걸 좀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같이 함께 해주신 선배 시민들과 동료들과 우리 기관 종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선배 시민의 길을 만든다. 파이팅! 네. 네. 저는 작년 6월에 아기를 낳고 복직을 했습니다. 갑자기 책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책인가 했더니 서점에 팔리는 책이래요. 교보문고에 나오는 책을 만들겠다고 하셔서, 내 이름을 건 책이 나온다고? 라는 생각에 사실 조금 기쁨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기한을 잡고 했지만 이게 진짜 이렇게 현실로 나오게 될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외부에 나가면 다른 복지관 선생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중원은 중원은 엄청 잘하잖아요. 중원은 다 선배 시민이 막 도처에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도 이 사업을 10년 동안 해오면서 사실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 안에 고민이라든지 또 좌절도 있었고 다 동의하지 못하고 가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 책에 다 담아서 누구나 이 사업을 하나의 그 씨앗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지만 특별히 저는 저에게 이 선배 시민을 처음 만나게 해주신 고상진 관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많은 선배 시민 분들 그리고 동료들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함께 늘 함께하는 동료로서 해주시길 우리 선배님들과 많은 동료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홍세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이 선배 시민을 처음에 접했을 때 저도 사실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많이 어렵긴 한데 이 선배 시민이 정말 그냥 노인복지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일상에 정말 필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 곁을 이제 떠나서 이제 남편과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제 저희가 독립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시민의 집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저희 예비 사회복지사분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했을 때 이 노인복지관에 입사를 한 것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었고 그것만이 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이 책을 읽고 이런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가치와 철학을 갖고 이 실천 현장에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선배님들 와주셨는데요. 항상 그런 학습 동아리를 운영을 할 때 우리 선배님들과 부족하지만 저를 항상 응원해주고 함께 길을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네, 저는 중원노인 종합복지관에 2010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저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영양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영양사로 근무를 하면서 주변에서 사회복지기관에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좋은 일을 한다는 소리도 듣고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소리도 듣고 하는 것이 기분이 좋아서 사회복지를 공부를 해보자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1급 시험도 보면서 이제 사회복지사로 전향을 하게 되었어요. 사회복지사로 전향을 하면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데 처음 이제 선배 시민에 대해서 교육을 들었을 때 관점의 변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회복지를 알고 사회복지를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선배 시민을 들었을 때 그 관점이 전혀 다른 관점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고상진 관장님께서 저희에게 지역으로 나가야 된다,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아니 무슨 지역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고 아니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이거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일도 많아 죽겠는데 공부까지 하라고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때는 제가 그 선배 시민에 대한 의미, 이걸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냥 단지 업무로 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업무로 봤다는 것을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더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사회복지 업무를 했던 거에 대해서 이게 선배시민 가치,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와 철학 그런 거가 없이 그냥 단지 업무로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진행을 했었나?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선배 시민을 만나게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저희 고상진 관장님부터, 그리고 이 선배 시민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저는 이 선배 시민이 업무가 아니라 약간 일상화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제 딸에게도, 그다음에 가정에게도,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저희 후배 지금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도 이것을 저희가 선배 시민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이걸 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심도 있게 더 가르쳐 주신 저희 신명희 관장님께서도 같이 이 자리에 두 분이 같이 있다는 거에 저는 같이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이제 뭉클하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알게 해주신 그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진짜 선배님들도 함께 해주신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처음에 이제 열린중앙문화광장 사업과 이제 건강 동아리를 이제 맡아서 했었을 때에도 선배님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동의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함께 걸어와 주신 덕분에 지금 저도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중간에 오신 분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박노숙 회장님, 네,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회장님은 원래 2시에 맡아서 오시기로 했는데 복지부하고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좀 늦으셨고요. 우리 미래복지 경영협회 최성균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회장님?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성균 회장님은 화환도 보내주시고 애정을 많이 드러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중원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박희진 부장님의 시아버님이십니다. 네. 우리 그 최성균 회장님은 그 사회복지계 산 역사입니다. 네, 산 역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사회복지 역사에서 많이 해주셨거든요. 오늘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노숙 회장님 짧게라도 인사 말씀 꼭 듣고 싶은데요.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박노숙입니다. 귀하신 분들 이렇게 다 모였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그 협회 사무실이 국회 옆에 윤중로에 있어요. 꽃이 뭐 너무 예쁘게 잘 폈는데 저 꽃을 바라만 보고 와야 되는 거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빨리 가서 다시 볼 거예요. 그렇죠? 같이 가시자고요? 네, 저랑 같이 가시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모쪼록 꽃이 이렇게 활짝 피고 꽃들도 웃고 우리도 웃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중원노인복지관이 선배 시민과 관련된 쭉 해왔었던 사업을 책으로 엮어내니 이보다 더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쓴 책을 한 4권 정도 발행을 해봤었던 터라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이 중원노인이 세세 무궁토로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역사의 길이 남는 건지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신명희 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힘찬 응원과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이 사업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어르신 당사자들로서 선배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꽃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의 꽃이 만리의 향기가 쭉쭉쭉쭉 퍼져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축하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이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이재성 과장님 시나리오를 제가 틀면 되게 지금 말이 꼬인다고 아까 저한테 그랬는데 죄송해요 이재성 과장님. 네. 소감을 좀 먼저 듣고 혹시 그러고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김명희 과장님 대전에서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대전에서 오셨는데 지금 자꾸 들썩들썩합니다. 우리 김명희 과장님 좀 가실 거죠?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아까 체감 아니에요. 네. 아니 소감이나 우리 우성길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얘기 좀 들고 오셨는데 목소리는 들려주시고 가야죠. 아마도 촌에서 왔다고 굉장히 우대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마이크를 들으라고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든든한 신명희 관장님이 저의 정말 좋은 동료거든요. 저희 가는 길에 함께 할 거고요. 우선길은 우선 가본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자들이 아니라 저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 먼 곳에 있는 어르신까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천 현장에서 30년 근무를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세련된 사회복지를 하고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고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또한 저희도 함께 하면서 책 한 권 내볼까 하는데 자신이 없는 게 우리 함께 있는 동료들이 또 동의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그때 아마 이 주문회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또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격세감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 홍세희 지사 또 관장님 처음 오셨을 적에 과연 선배 시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 의문을 갖고 과연 선배 시민 저는 진짜 10여 년이 넘도록 오직 선배 시민만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알고 계실까? 또 신흥종 복지사 처음 와가지고 또 우리 이 복지관을 왔을 때 과연 선배 시민을 맡고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고생할까 의문을 제가 많이 가졌었어요. 저는 그때는 이미 선배신 1기 졸업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유범상 교수님 강의를 난 수십 번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상진 관장과 같이 많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것이 우리 복지사님들이 저렇게 책을 낼 수 있는 곳까지 왔다는 거 저는 이게 정말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선배 시민의 그 태동의 산신인 중원에서 이 책이 나오고 이제는 선배 시민이 자리를 잡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구나. 이 운동은 국민운동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 1기 졸업생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효 선배님 준비하셨어요? 박효 선배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구루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이호입니다. 제가 퇴직한 지가 13년 됐는데 공직에 있으면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했던지 미국 장관, 일본 장관이 저희 학교까지 왔어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초대해서 일본에 오라고 학생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공짜로 가서 일본에 가서 다 구경하고 우리 학생들 2박 3일간 먹여주고 그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 큰 은혜를 받았는데
퇴직해서 중원노인복지관에 와서 열심히 활동했더니 드디어 책이 나왔네요. 이거 정말 늙어서도 선배 시민으로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다시 한번 느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우리 중원노인복지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더욱 큰 복을 받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선배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아유 선배님 뭐 저희랑 저랑 짠 거 같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죠? 우리 현장에서 한 분 더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현장에서 사실 다양한 복지기관에서 좀 사회복지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셨는데 네 진천군 노인복지관 우리 부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진천군에서 선배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우정을 나누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그 우선길 책을 받고 정말 저희 복지관에서 책이 나온 것처럼 정말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를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외롭고 고독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꼭 저한테 친구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자의 만남을 보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가셨기 때문에 저희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 책이 출판사가 마북이라는 출판사예요. 출판사 대표가 원래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좀 갑자기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축하와 이 인사를 꼭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편집자 선생님 정하나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편집자 선생님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이 책을 편집해 주신 분이거든요. 우리 정하나 선생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너무 부끄럽네요. 저는 이 책을 편집한 정안나라고 하고요. 대표님 대신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을 편집하면서는 이제 틀린 것들을 잡아내야 되고 독자분들이 더 많이 편하게 읽을 수 있으셔야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저자분들을 너무 많이 괴롭혀 들어서 일단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욕심이 나고 재미있는 책이어서 저자분들을 더 많이 괴롭혔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여러 번 원고를 읽으면서 토인비 홀이라는 영국에 있는 곳이 한국사회복지관의 이상이라는 말을 읽었어요. 근데 그걸 읽고 편집을 마치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굳이 토인비홀을 가서 볼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구현된 곳이 토인비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좀 더 많이 나아가서 토인비홀에 계신 분들이 여기 와서 중원노인복지관 근처를 구경하시고 여기 계신 선배님들을 만나 뵙고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것으로 저자의 만남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네.